707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강철부대 에피소드 3 드디어 3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방사수를 했고 여러가지 느낌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느꼈던 점은 너무 시즌 1과 포맷이 똑같다, 장소가 좀 더 혹독하고 전체적으로 강도를 좀 높인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하지만 너무 전과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게다가 팀들이 또 많잖아요.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체력전으로 결국은 첫 탈락팀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인으로서 또 그리고 특수부대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기본을 통해서 첫 번째 탈락팀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오늘 3화 리뷰를 해볼 건데,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체력전, 제가 이 강철부대 최강대원 선발전과 첫 번째 미션을 확인을 했을 때 느낀 점은 이거 뭐 그냥 동계 크로스핏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로스핏 게임즈를 보면 여름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체력을 가진 선수들이 말도 안 되는 미션들에 도전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한계치까지 측정을 하는 게 크로스핏인데, 유일하게 크로스핏이 이 동계의 종목들이 없어요. 왜냐면 하계, 여름에 8월달에 열리다 보니까 동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기준으로 따지면은 달리기 대신에 스키를 넣을 수도 있고, 눈 쌓인 곳에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시기 때문에 하계 올림픽과 거의 근접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냥 크로스핏이에요. 왜냐면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100kg짜리 묶어놓고 어디까지 찍고 와서 깃발 들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크로스핏의 펑셔널 무브먼트를 정의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라지 로드, 롱 디스턴스 퀵클리, 무거운 물체를 얼마나 긴 거리 혹은 일정 거리까지 최대한 빨리 옮기느냐를 측정을 하는 게 크로스핏에서 얘기하는 펑셔널 카파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크로스핏은 또 체급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급이 없잖아요.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이주용 대원은 90kg 가까이 육박하는데, 나머지 대원들은 80kg대, 그다음 707의 구성의 대원인가요? 그 대원은 거의 70kg 초반이라고 하니까, 체급이 나눠지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로프 클라임처럼 가벼운 사람한테 유리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무게를 옮기는 것들은 체중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에서 나오는 그 힘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무거운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냥 크로스핏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철부대가 크로스핏 홍보를 해주는 느낌이고,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2위한 해병대의 박기련대요, 자기 취미 그리고 좋아하는 게 크로스핏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몸도 잘 썼고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2위라는 이제 기록을 차지했고요. 어쨌든 우승은 707에 이주용 대원이 했습니다. 707이 707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시즌 1하고 확실하게 707의 모드가 달라요. 시즌 1은 이진봉 팀장이 나중에 다 밝혔지만 약간 예능적인 요소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이 시즌 1에서 여기서 절 한번 이렇게 하고, 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삭막하니까 이 분위기를 좀 깨고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707 최고의 빌런이라고 하죠. 이 박중사, 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 707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나락으로 떨어졌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707이라고 하는 부대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첫 번째 계기가 그 박중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의 아니게 707 대원들이 예능을 포커싱을 해서 했던, 예능 프로잖아요, 했던 행동들이 이거와 연결이 되면서 되게 707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강철부대 2의 707 대원들은 아주 진지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는 참호격투를 포기하겠습니다. 강력한 베네핏을 포기하고 본 미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한다 라는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 또 그게 맞고요. 707의 실추된 명예라든지 이미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들이 클 겁니다. 이미 707에서 그 홍범석 대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의 초인 수준에 근접한 예비역 대원, 예비역이지만 뭐 예비역 최강이 아닐까. 현역과 견주어도 지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전투력을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 홍범석 대원이 그 이미지를 상승을 시켜놨지만 시대의 최고의 지금 현지의 빌런이라고 하는 707 영철 씨가 또 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707은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상하게 구설수나 네거티브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707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와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증명을 하고 이미지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강철부대 2에서는 707 대원들이 뭐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모든 미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역시 최강의 특수부대답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팀전 썰매, 군장을 메고 뛰어갔습니다. 군장은 제가 볼 때 절대 30kg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소 플러스 10kg 정도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철부대 몸으로하는 리뷰에서 산악행군을 40kg짜리 했잖아요. 30kg만 돼도 가방을 그렇게 쉽게, 가방이 이렇게 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입니다, 30kg는. 그래서 군장 무게는 약 20k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맥시멈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절반 정도는 눈밭의 오르막길이라는 미션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팀 체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팀 웍을 보는 거고요. 뭐 전략, 전술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뭐 물론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집중력으로 인해서 승부를 결정짓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머리를 많이 쓰는 전략도 있겠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어떻게든 물체들을 이동시키거나 내 체력 분배라든지, 그러니까 체력적인 요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명 중에 구멍인 체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력이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체중이 좀 안 맞는다든지, 이 팀 미션을 할 때 한 사람의 구멍이 없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일수록 당연히 이 미션을 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거기 보면은 안에 기름통, 그 다음에 뭐 탄통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약 500kg의 썰매를 민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팀 6명이서 잔디밭에서 500kg 이상의 것들을 미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와요. 스파르탄 시대에, 고대 로마 시대에 거의 노예들처럼 밀고 갔다가 거기서 턱걸이 했다가 또 그거 옮기고 밀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팀원끼리 똥이 중요하고, 이 가는 길이 올바르게 계속해서 누군가는 주시를 하면서 힘이 방향이 틀어졌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상대방을 좀 주시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한 명이 다시 한 번에 추가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미션 같은 경우는 가장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원이 가서 남은 팀원들보다 조금 여유 있는 체력을 사용을 하고 돌아올 때 정말 정신력인데, 내리막이잖아요. 그래도 내리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그냥 끝까지 간다, 놓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관건이에요. 특전사에서 조금 방심 아닌 방심을 했죠. SDT가 정말 잘했어요. 너무 얕보고 이 사람들을 뽑아왔고, SDT가 마지막에 쫄깃하게 돌아올 때 그 역전을 할 것 같은 그 모습이 정말 특전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SDT가 계속해서 언더독이잖아요. 막 계속 최약체, SDT 왜 나왔어? SDT를 저희는 밟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들도 자존심이 상하죠. 거기에서 기본적인 체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각성이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전사 똥줄을 탔습니다. 어쨌든 특전사가 이기긴 했지만 SDT가 마지막에 그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좋았어요. 조금만, 거기에서 조금만 실수를 줄였으면 진짜로 SDT가 이길 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전사도 SDT를 계속해서 까지는 못할 거고, 또 그렇게 계속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쪽을 또 응원하게 돼요. SDT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마 최하위 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전사랑 거의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최하위 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의외로 UDT가 못했죠. 사트랑 UDT랑 했었는데 의외로 UDT 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못했어요. 사트는 구조 부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구조하고 나르는 부분과 또 팀워크가 되게 좋고, 제가 듣기로 이 4명이 생활을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군 생활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협동이 잘 돼요. 누구 한 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고, 사트 같은 경우는 정말 물 흐르듯이 했어요. 물 흐르듯이. 들것을 갖고 올 때 들것도 뭐 한 번에 파괴하고 들고 오고, 들것 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 줄까지 묶고 했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UDT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UDT는 저번 UDT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맨 마지막 매치는 SSU하고 해병대하고 미션들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본 거는 너무 동일한 포맷이어서 사실 집중력이 떨어졌고요. 이게 시청률에도 나오더라고요. 1화, 2화는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3화에서 시청률이 좀 떨어졌어요. 물론 순간 최고 시청률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청자들도 비슷한 패턴의 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조금 식상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거든요. 이게 강철 부대 시즌2까지는 먹힐 것 같은데 시즌3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포맷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해에 드디어 탈락팀이 나오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격 미션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사격 실력은 얼마나 총기를 잘 다루고 많이 다뤘냐, 그리고 현역에 근접하냐,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금씩 전투력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1, 2, 3, 그 다음에 4화도 나오겠죠. 4화까지는 거의 강철 크로스핏, 강철 동계 크로스핏 게임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앞으로 시즌을 연결해 나가고 싶으면 지금의 이 포맷을 더 이상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철부대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 바이바이.